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 찍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개인 채널에는 실적이 뜨자마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시에 올려드렸죠? 영상을 5시 45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실적이 5시 20분쯤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바로 업데이트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엔캠이 시간외가 마이너스 8%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 100만, 1000만억. 일단은 거래대금 자체가 76억. 엔캠의 시총 대비해서는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시총이 5.5조에서 시총을 거의 얼마 날렸어요? 8.6%면 시총을 거의 한 4천억, 4,500억 시총을 날렸죠. 4,500억 시총을 단 70억으로 날렸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누가 좀 쌓아놓은 물량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어닝 쇼크 관련돼 가지고 물론 실적이 다들 이제 4분기 때 이제 내년으로 2월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저 또한 역시 실적이 잘 나오진 않더라도 영업이익 적자까지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0억 어닝 쇼크가 발생되면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주가가 당연히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이 물량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 이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래량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험해도일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공시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IR 개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언제 시작해요? 5월 17일이죠. 내일 시작하면 내일. 자, 내일 몇 시에 시작해요? 10시부터 11시 시작하죠. 결과적으로요, 이 엔캠도요, IR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알고 보니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IR을 통해서 이거를 왜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실적이 나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IR을 진행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자,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에 이렇게 말해주고 비대면 컨퍼런스 콜을 통한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죠? 주요 내용이 이거죠. 1분기 실적 발표 왜 실적이 안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IR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보고서를 뜯어봤단 말이에요. 보고서를. 자, 봤을 때 제가 뭐가 문제라 그랬죠? 지금 이 구간에서. 잘 봐봐요. 재무제, 연결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우리가 딱히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없죠. 왜? 매출액이 일단 반토막 난 게 확인이 되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10억, 작년에 플러스 150억이었죠. 영업이익 또한 손실로 전환이 됐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엔캠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렇게 매출액이 반토막 나고 영업이익이 흑자에서 손실로 돌아섰는데 뭔 할 말이 있냐. 근데 엔캠도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잘 봐봐요. 주석을 가보 볼게요. 자, 우리가 종속기업을 좀 봐야 돼요. 엔캠은. 그죠?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법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지금 보시면은 폴란드하고, 그죠? 폴란드, 그리고 엔캠 아메리카, 그리고 이쪽에 엔캠 차이나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좀 헝가리 부분. 다시 중국, 다시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 부분인데, 요런 것들에 대해 실적을 좀 볼게요. 자,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자, 먼저 엔캠 폴란드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간에서 매출액이 90억 발생했는데 영업 손실이 16억 발생했다. 그쵸? 일단 여기 엔캠 폴란드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캠 아메리카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450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으로 선방했다라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엔캠 차이나에서는 이 100억에 120억의 매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3억으로 작년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엔캠 차이나에서 작년에 매출액을 1000억을 기록하고요. 영업이익도 9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캠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300억과 영업이익 50억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봤을 때 중국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네. 그것도 그냥 줄어든 게 아니죠.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0분의 1 토막.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보자고요. 엔캠이 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많이 매출이 줄어들었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IRA 법안 때문이에요. IRA 법안. 엔캠은요, 이 IRA 법안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매출을 보게 됐을 때 엔캠 아메리카에서 450억의 1분기 매출을 기록하고요. 추가적으로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2억입니다. 반면에 작년을 좀 보게 됐을 때 작년에는 엔캠 아메리카에서 매출이 100억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억을 달성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작년 23년도 1월보다 24년도 1분기 때, 그죠? 1분기 때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IRA 법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엔캠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인 영업 손실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IRA 법안, 북미 쪽의 수출기를 띄우기 위한, 북미 쪽의 공장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뭐가 됐다? 손실은 불가피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그죠? 자, 이쪽을 좀 보게 되시면 이걸 봐도 알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한국 시장에서 줄어들었고요. 중국 시장에서 줄어들었고, 폴란드 줄어들었고, 헝가리 줄어들었고, 어디서 늘었어요? 미국에서 늘었죠. 결과적으로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3천억 손실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요. 분기 순이익 손실이 보면은 3천억이잖아. 3천억. 그죠? 자, 보면은 100만, 1000만억 씌워봐요. 3천억 손실인데 잘 봐야 되는 게 밑에 부분 봐야 돼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등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환사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 없는 순손실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전화대 주당 7만원에 빌려줬어요. 그죠? 7만원에 빌려줬단 말이에요. 7만원에. 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21만원 갔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난 7만원에 빌려주고, 그죠? 채권을 발행해줬는데, 요게 지금 장부상 뭐요? 주가가 3배가 됐잖아. 그죠? 그렇다고 내 채무가 3배가 느는 게 아니에요. 내 주식이 3배가 늘어서 이 부채가 3배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니다. 나중에 얘네가 주식으로 안 바꿔나가면 나는 그대로 7만원만 주면 돼. 21만 안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실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빌려줄 때 당시에 7만원이었단 말이야. 7만원. 그쵸? 장부에 7만원 적어놨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한 주에 주가가 올라서 21만원이 됐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만원. 내가 나중에 갚을 때 21만원 갚아야 돼? 아니에요. 나중에 한 주로 바꿔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이 채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핵심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럼 절대 이것 때문에 털리시면 안 된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쵸? 얼마요? 4,300억.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환사채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 3천억 손실로 잡힌 건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환사채가 때문에 이거를 빌미해서 주가를 빼버린 거라고요. 아시겠죠? 영업이익 110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 3천억이 잡힌 걸 어떻게 돼? 포장했다라는 겁니다. 포장 안 좋게. 근데 결과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거예요. 자, 잠깐 보면 자, 이 부분인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시비의 전환가격과 주가 간의 차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한 손해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려줬을 때 전환가액이 7만원일 때 주가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로 잡힌다는 겁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으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대로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을 발생하는 구조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현금 유출이 전혀 없다. 현금 유출 쳐볼까요? 나오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스바이오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순손실 241억.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엔캠 지금 마이너스 뭐 3천억 때문에 난리인데 의미 1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3천억.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다. 현금 유출 없는 거예요. 전환사세 때문에 손실 발생된 거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성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8%라고 해서 저 3천억이란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쇼크가 좀 발생됐습니다. 근데 현금 유출 없는 거니까 이거 당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기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밀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엔캠 주포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엔캠을 처음 찍었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도 시간에가 마이너스 6%까지 빠졌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눌리면 우리 기회다. 지금 여기서 이 구간 지지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엔캠의 12 세력들을 생각해야 돼요. 봐봐요. 엔캠이 지금 미국 법인 쪽에 투자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투자금을 조달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투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게 10이나 아니면은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12권자들이 이번에 돈을 2천억을 빌려줬었잖아요. 5월, 6월, 7월에. 이제부터 팔 수가 있단 말이야. 275만 주를요. 그쵸?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지금 벌고 있는 게요. 6천억을 벌고 있어요. 만약에 이 12 세력들이 정상적으로 엑시트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투자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회사와 이면적으로 조금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 IR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일 IR 하는 걸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때 있던 세력과 지금의 엔캠 세력은 똑같은 애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상승 파동도 한 번 더 남았고요. 자, 이때 주가가 개파락했을 때, 그죠? 이때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어요. 제가 이 전날에 여러분들한테 엔캠을 처음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엔캠 사야 된다. 내일 빠지면은. 신고가 영역에서는 흔들기는 몇 사점이다. 이때 영상 잠깐 볼게요. 자, 봐봐요. 1월 31일이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의 마이너스 5%는 개미털기다. 제2의 에코프로가 등장했다. 6월까지 확인해야 된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요렇게 1조 규모의 미친 작전이다 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때 16만원이죠. 지금 자리가 뺐다가 여기 15만원까지 뺐다가 35만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 매물 소화해준 모습이고요. 이거 일단 시간에 빠졌잖아요. 내일 한번 이거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 해볼 법하다.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자리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손절 잡고 이거는 무조건 해볼 만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내일 단계적으로 아침에 물량이 나오겠죠. 아침에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량이 쏟아질 때 15만 5천 원이잖아요. 이 구간. 그럼 이거 일단 짧게 잡읍시다. 짧게 잡고 어디까지 보냐면은 봅시다. 일단은 짧게 볼 거예요. 거래 들어온 자리.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어디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리고 이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쫙쫙 올라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구간이요. 얘네들이 3월 31일 기준으로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구간에서.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얘네가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죠? 이 구간에서 50만 지금 구간이 50만 원이라 했을 때 이 어닝 쇼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투매가 엄청 쏟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엔캠 주포들은 계산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즉 이 구간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미리 앞에 구간에서 올렸다가 주가를 눌러준 상태에서 올려놓고 물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봉이 일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뺐다가 시가를 뺐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시가를 뺐다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분명히 엔캠에서는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엔캠에 대해서 혹시나 물려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일단 장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초가가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서 바로 문자 남겨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 있죠.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요.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반드시 뭐하자?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구간에서 엔캠이 시간에가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12 물량이 얼마 있다 그랬어요. 12가 뭐요?
컨버터블 본드, 그죠? 자, 얘네 물량이 275만 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지면 얼마? 8천억이에요. 8천억.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거래량이 얼마예요? 2만 8천 터졌습니다. 2만 8천. 거기다 거래대금 얼마예요? 76억이에요. 근데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8.56% 빠졌다. 이 뜻은 시가총액 얼마 날린 거예요? 여기서 따지고 보면 시가총액 4,500억을 날린 거예요. 얼마로? 76억으로. 그쵸? 분명히 여기서 매수세가 있었을 거, 매수세가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76억으로 4,500억의 시가총액 날려버린 겁니다. 근데 2만 8천 주로 얼마를 날렸어요? 4,500억을 날렸죠. 그럼 세력들은 275만 주를 팔기 위해서 밑으로 팔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밑으로 팔 수 있을까요? 못 판다는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실적이 2.8만 주다. 그죠? 2.8만 주로 4,500억씩을 날린다. 그러면은 275만 주가 쏟아졌을 때,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무너질 때 매수세가 붙겠어요? 매수세가 붙을까요? 안 붙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투매 나와요. 투매. 이 투매 나오는 거 엔캠 주포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볼까 지켜볼까요? 아니에요. 투매 나오는 거 막아서 주가를 오히려 끌어올릴 겁니다. 역으로. 그쵸? 왜? 이 실적 부분은 선반영되었다라는 시장이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이 IR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앞으로 미국 쪽에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IRA 법안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IR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IR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수상하잖아요. 2.8만 주로 4,500원 날렸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엔캠 관련돼서 걱정되시거나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있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자, 이쪽으로요. 간단하게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엔캠의 세력들은 5월, 6월, 7월에 275만 주에 대한 물량을 팔아야 된다. 근데 2.8만 주로 시가총액 4,500억을 날려버리는 현 구간에서 275만 주를 제대로 매도할 수 있겠느냐? 밑으로? 없다. 주가를 올려서 기대감을 부풀어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위로 팔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문자로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대응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 구간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고, 단기 순손실이 3천억인 거는 현금 유출이 전혀 없는 장부상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쵸? 핵심을 파악하면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275만 주라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건 더더욱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죠? 왜? 2.8만 주로 시간에서 얼마를 밀어버렸어요? 4,500억을 밀어버렸다. 그쵸? 마이너스 8.6%를. 그럼 결과적으로 275만 주를 팔기 위해서는 밑으로 팔면은 팔릴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투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걸 판다? 말이 안 되죠. 주가를 끌어올려서 강력하게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매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일단은 적절한 엔캠 관련돼서 대응을 좀 받고 싶다.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에서.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엔캠은 저희가 무조건 5월, 6월에 엑시트가 들어갈 거예요. 5월, 6월에 세력과 함께 엑시트 할 거고 추가적으로 엔캠 관련돼서 제가 후속주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일단 영상 보시고 엔캠 관련돼서 후속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FI들이 투자한 종목이니까 엔캠에 있던 FI 중에 한 명이 투자한 종목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지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3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수익률을 5배 10배 만들어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수익률을 좀 보는 거거든요. 50%에서 1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걸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빠지면 어떻게? 팔고 싶고,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하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갔다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악재로 내려간 후에 반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만 잘 잡아도 단기적 몇 프로? 5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3월달과 4월달에 어떠한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200명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게 많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200명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히든 참여라고 몇 번이요? 010-9201-6329 있습니다. 이쪽에 위에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5월까지만 받을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애초부터 뭐예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한 달에서 2달 기다려서 수익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 50%에서 100%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어떤 차트가 좋은 건지도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니까 무료니까 무조건 참여하세요.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 4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1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남겨주신 분들께 못 받았다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나 여기 번호 이제 있으신 분들은 받으신 걸 거예요. 여기 이렇게 1억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제도 열 몇 분께 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5배에서 10배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그죠? 종목 추천과 상승하는 종목 찾는 법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수익률은 50%에서 100% 정도까지만 보는 겁니다. 더 크게는 안 봐요. 1차 파동만 먹는 거예요. 하락하는 파동에서 반등 주는 이 1차 파동을 먹는 게 몇 프로다? 50%에서 100%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개월, 3개월 수익 50%에서 100% 목표로 하고요. 네, 링크 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못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서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3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대한전선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뭐 한다? 13,000원 갈 수 있으니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몇 타점 잡아가야 된다.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수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분도 많고요. 정확한 타점으로 제시해 드렸다. 그쵸? 이 친구도 여기서 내려가는 추세 유상증자 후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얘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옵투스 제약. 그쵸? 이때 옵이라고 보내주셨고 3월 달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여기서 몇 타점 잡아간 다음에 어디? 위에 구간 몇 타점? 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3월 14일에 똑같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추천드렸는데 잘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 옵투스 제약. 그죠? 공장이 완공된다. 자, 돌파시 체크하자. 흐름을 돌리기 시작한 몇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3월 14일이죠. 자,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예요? 5,800원대입니다.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죠? 이때 추천드렸다. 잠깐만 보시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이 구간부터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1차 파동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2차 파동 갈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이 1차 파동 지점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는 거겠죠. 그 정확한 타점 또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 어떻게 갔어요? 바로 9,500원까지 주가 올라갔었다. 고가권으로. 그죠? 이러한 파동을 찾아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 여기 보시면 또 뭐 있어요? GNC 에너지죠. GNC 에너지. 이 종목도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주가 쫙 올라갔어요. 그죠? 요것도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NC 에너지도 3월 19일 또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센터의 확정에 따른 AI 관련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죠.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진짜 상승이 나온다. 세력들은 이 가격에서 올릴 거다. 3월 19일 차트 볼게요. 자, 날짜 언제입니까? 이때죠. 이때 3월 19일 이때고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1차 파동 9,200원까지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초반에서 어디까지? 9,200원 50%에서 80%의 파동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마크라는 종목,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 추천드렸고 지금 몇 프로 벌써 52%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프로젝트 방에서 보여드리려고 정찰병까지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린 부분이죠. 인포마크라는 종 이름 바꿨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로. 요것도 잠깐 보시면은 자, 어때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또한. 그죠? 인포마크. 보시면은 언제요? 4월 4일. 자, 보겠습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어디요? 밑에 구간이죠. 여기입니다. 이 구간. 얼마 갔어요? 50% 이상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2% 수익 중. 정찰병만 딱 100만원 들어갔는데 벌써 52% 한 달 만에 수익 중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드리는 종목들과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 종목들이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억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뭐하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보내면 돼요? 뭐라고? 간단하게 히든 참여 또는 1억이라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9201-6329 히든 참여 또는 1억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무료니까 참여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